태국 뉴스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전해주는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시작합니다. 나 태국 공법학자가 태국과 한국의 개헌법 차이를 분석하며 군부 쿠데타 방지를 위한 개혁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개헌령이 국회 다수결로 신속히 철회된 사례는 태국에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태국의 개헌법은 1914년 제정된 법으로 계엄령 선포는 왕과 군 지휘관의 권한이며 철회는 반드시 왕의 명령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가 관여할 수 없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가 있습니다. 낫 공법학자는 개헌법 제6조를 개정해 국회가 계엄령 철회에 관여할 권한을 부여하면 쿠데타 방지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 다수결로 계엄령을 철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태국은 최근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했지만 사임을 거부하며 국회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타크리파 침난 교수는 군부 개입 없이 국회가 중심이 된 한국 사례를 태국이 참고해야 한다며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선진국의 사례를 따를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경제 안정을 우선시하며 이는 태국과 대조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얀마가 태국 어선과 승선원 31명을 납포한 사건에서 풀려난 태국인 선원 4명이 아직 귀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2월 5일 저녁 미얀마 카오송에 도착했으나 중앙정부 명령이 없어 송환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선원의 가족들은 카오송을 방문해 면회했으며 미얀마 당국은 선원들이 건강하고 인도적으로 대우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적 검토와 행정 절차가 끝나야 송환이 가능하며 공휴일로 인해 송환이 12월 9일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농 항구에서 대기 중인 관계 당국은 긴급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의 부가가치세 인상 논의와 관련해 부가세를 7%에서 15%로 올릴 경우 상품 가격이 13에서 20% 상승하며 소비자 구매력 감소와 관광업 위축 등 경제에 광범위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태국 고용주 산업연합의 타닛 부회장은 부가세 인상이 재정적자 보완 목적일 수 있으나 15%는 과도하며 7에서 10% 범위가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법인세를 15%로 낮추는 방안도 불평등 해소와 외국인 투자 유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주로 태국 투자청을 통해 진입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태국 총리가 부가가치세를 15%로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재무부의 세제 개편 연구의 일환으로 제안된 아이디어일 뿐이며 정부는 국민이익을 우선하며 신중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푸미탄 부총리도 부가세 인상 논의는 정부 재정 상태와 무관하며 공정한 세제 운영을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태국개발연구원 전문가들은 부가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5년 내 10%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태국의 2024년에서 2037년 발전설비계획 초안은 전력 수요를 과대 예측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에너지 개혁을 위한 안정성 단체가 태국의 전력 예비율이 아세안 평균인 15에서 25%를 크게 초과한 49%로 불필요한 발전소 건설과 전기요금 상승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너지 개혁을 위한 안정성 단체는 자가발전 증가와 경제성장 둔화를 반영해 현실적인 수요 예측이 필요하며 경쟁 입찰 방식 도입,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의무화, 수상, 태양광 확대 등으로 전력 공급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한 장기 전력 구매 계약을 대신해 경쟁 기반 시스템을 도입으로 전력 시장의 투명성과 요금 안정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흔들렸다고 태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계엄령은 전쟁이나 안보 위협 시에만 선포할 수 있지만 이번 조치는 국민의 분노와 논란을 일으켰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국민은 과거 박정희 시대의 독재와 민주화 운동 당시 군폭력을 기억하며 깊은 분노를 표했습니다. 짧은 계엄령이었지만 세계 11위 경제대국 한국의 이미지와 민주주의에 큰 손상을 입혔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주요 정치인들이 구금 대상자로 지목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이 자신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야당 의원 3명 등을 반국가 행위 혐의로 구금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시민들이 탄핵을 촉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으며 여당 의원들도 탄핵에 찬성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수천 건씩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당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전에 안철수,
김혜지 의원 2명을 빼고 집단 퇴장을 했다고 태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태국 대학 총장회의가 남부 홍수로 영향을 받은 얄라와 나라티와 시험장 지원자의 시험을 2024년 12월 7일부터 9일에서 12월 21일, 23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파타니와 송클라 시험장에서도 일부 지원자의 연기 요청을 받아 개별 사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원자 31만 5,483명 중 약 2.6%가 피해를 입었으며 대학 총장회의는 공정성을 위해 동일한 난이도를 갖춘 2가지 시험지를 준비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시험 일정 연기로 대학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나머지 지역은 기존 일정대로 시험을 진행합니다. 지난밤 태국 파타야 시내에서 39세 중국인 남성이 운전하던 토요타 알파드가 다중 충돌 사고를 일으켜 차량 12대가 파손되고 1명이 사망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검은색 MG 승용차가 전복되며 운전자인 30세 남성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다른 차량 및 오토바이 여러 대가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또 사고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 2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알코올 농도 및 약물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초동 조사 결과 파손된 차량은 승용차 7대, 오토바이 5대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